안녕하세요. 수익 날 때까지 매수하는 오직 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께서 감사하게도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알고 계시는데 이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만간에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살펴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영상으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캠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이제는 진입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하려고 가져온 종목이 아니라 제가 저 혼자 제가 혼자 이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거 추천 종목 아니에요. 일단 재무를 보니까 재무가 상당히 매출액은 급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6천억, 6,800억 정도 하던 매출이 9천억 이상 이제 찍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요.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잘 나왔네요. 근데 얘네들은 부채가 좀 높습니다. 부채가 높아요. 보통은 100% 정도 넘으면은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얘네는 200%가 넘네요. 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은 눈여겨볼 기업인 거는 확실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기사를 쭉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나왔던 뉴스인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 카메라 그냥 부품이에요. 카메라 부품인데 요새 휴대폰에 카메라 많이 달리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이렇게 달리잖아. 휴대폰에 카메라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 카메라만 만드는 기업들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카메라만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들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저 같은 경우도 애기 사진 찍으려고 디카를 하나 구입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안 씁니다. 안 써요. 휴대폰 카메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 카메라 관련된 부품 기업은 좀 성장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기사를 그냥 얼추 훑어보면 전기차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뉴스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을게요. 일단 전기차 관련된 테마로도 엮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만 봤을 때는 매출 어느 정도 꾸준히 받쳐주고 기업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전기차 관련된 테마도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로 보여진다.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이거 고평가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냥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이런 거는 악플이 아니에요.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기업을 봤을 때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런 다양한 분들이 남기는 댓글들을 보고 좀 올바른 투자에 참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차트를 보면 차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지지받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5일선 밟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어도 한 곳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좋아 보여도 분명히 전체 증시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당히 투자를 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점은 항상 고점이다. 응? 항상 고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소심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소심하게. 매수를 할 때는 자신있게 매수하는 게 아니야. 소심하게 매수하는 거야. 살 때는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주가. 아무 때나 살 수 있어. 그치만은, 팔 때는 아무 때나 못 판다고. 하락하면 어떻게 손절할 거예요? 손절하면 안 됩니다. 손절할 종목을 사면 안 돼, 애시당초에. 응?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소심하게 매수를 한다. 소심하게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매수를 했지만은, 매수를 하지만 저는 뭐 2,500원, 2,000원 이럴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샀으면은 계속 사는 거야. 뭐 2,500원 오면은 뭐 또 50만 원을 사든지, 혹시라도 2,000원 오면 이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하지만 모든 주식은 언제나 악재가 터질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터질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많은 의심을 가지고 적당히, 어차피 망할 기업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망할 기업 같지는 않아. 하지만은 아까 부채가 200%였잖아. 200%면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감안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이거는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제 영상의 모든 종목은 추천 종목이 아니에요. 추천 종목이 아니고 직접 영상을 보시고 좀 투자의 판단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가 너무 좋아요. 차트가 너무 좋아. 조정받고 지금 다 차트가 이런 차트예요. 모든 저평가된 차트가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조정받고 쑥 쏴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림이야. 하지만은 주가는 언제 튈지 모른다. 또 조정받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소개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종목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곧버스가 2%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저는 저번에 마이너스 한 1% 정도 칼 손절을 한 번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아직은 매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는 보고 있지만, 댓글 남겨주신 어떤 분께서는 뭐 4,000원 중반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을 흘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중반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조금 새겨듣고는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강하게 뚫었을 때 조금 매수해 볼만 했지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조정은 건강한 조정으로 보여요. 건강한 조정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홀짝이에요, 홀짝. 이렇게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28만원까지, 28만원 살짝 위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조금 파는 거예요. 조금 팔고 뭐 버틸 수 있는 분들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실 없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의견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53,000원 정도에 조금 단타로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3,000원에 매수를 해서 실패를 한다, 밑으로 뚫린다, 그러면은 같이 투자 갑니다. 그때부터는 매수 빠르게 안 해요. 느긋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타도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만 단타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 금액은 저는 한 6만원 선까지 보고 있어요. 6만원 전후. 어느 정도 한 10% 내외로 오면은 정리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어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11,000원에도 봤는데, 이거는 못 사겠다. 못 사겠다. 어? 못 사겠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기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12,0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면, 저는 한 2, 3% 정도 그냥 재미로 단타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손이 느린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 못 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하시더라도 재미로만 한다. 응?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미로만 한다. 그냥 밥값 정도만 벌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절을 못하고 물리면 어떡해? 얘는 가치 투자해도 된다. 가치 투자. 응? 얘 같은 경우는 단타로 들어가서 물렸어. 막 5%, 10%씩 물렸어. 그럼 어떡해요? 손절할 거예요? 이런 애들은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아니면. 그냥 일반 개미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손절 안 하고 같이 투자합니다. 이런 애들은. 성장 동력이 확실하잖아. 성장성이 확실하잖아. 이게 아무리 이렇게 거꾸로 박는다고 해도 계속 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같이 투자하는 거야. 얼마 전에 저희가 기업 살펴봤죠. 간단하게. 기업 살펴봤는데 얘는 성장성이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서 물리면 같이 투자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냥 같이 투자하는 거야. 적금 매매 한다. 적금 매매. 왜냐? 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저는 23만 8,500원 정도? 물 타서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 살짝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암울해요. 암울하다. 좋진 않다.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는 갔습니다. 일단 계획은 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면 살짝 지지받는 느낌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빠질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물렸으면 여기서 더 많이 사는 거야. 더 많이 사서 반등 오면 본전에 70% 정도 판다. 이런 계획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응? 이런 종목은 좀 무겁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갑자기 급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많은 비중은 들어가진 않고 적당히 그냥 단타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괜찮게 마무리를 했어요. 괜찮게 마무리를 했지만은 60봉 상으로만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일단 요 정도 지지하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튈 확률이 조금 있어졌어요. 조금 높아졌다. 그래서 지지받는 거 보고 혹시라도 상승하는 느낌이 나면 그때 소량 조금 사볼 생각은 있지만 굳이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 무서우니까. 무섭다 얘도. 그래서 웬만하면 지켜만 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안랩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들여다보는데 얘는 힘이 좋아요. 힘이. 얘는 거꾸로 질 것 같지가 않아. 느낌이. 안철수 관련주가 지금 상승을 하려는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계속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로 조금 들어가 있지만 혹시라도 조정을 좀 준다면 더 매수를 할 의향은 있다. 더 매수를 할 거다. 그래서 조금 들고 갈 생각은 있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좀 하고 혹시라도 자신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종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종목을 우리는 사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의견 있으시면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 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